지금 방송 장악 논란, 뭐 극우 논란, 법인카드 논란까지 다 이제 불거져 있는데 교수님 이제 언론 학자시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네. 정말 최악의 후보다. 이런 사람은 방통위원장뿐만 아니고 방송 관련된 업무나 네. 역할에 전혀 개입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방송은 상업방송이든 뭐 공영방송이든 관계없이 방송법에 의해서 네.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리고 방송법에 방송의 공정성을 해하는 어떤 행위도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아, 사장이라도 또는 뭐 그게 누구든 간에 방송의 제작과 편성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다 처벌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방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이진숙 후보자는 방통위원장뿐만 아니라 어떤 방송과 관련된 직책에도 가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그 몇 가지 이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 보수 진영에서 개최한 무슨 강연회 같은 곳에 가서 MBC 사장은 중립성을 지키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아, 그런 얘기했죠. 그런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된다? 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중립성을 지키라고 방통위가 만들어진 거고요. 방통위원회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독임제 장관 체제가 아니라 네. 협의체로 만들어놨습니다. 5명의 위원이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게 돼 있고 그중에 2명은 반드시 야당에 추천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게 바로 방통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라고 봅니다. 그거에 정면으로 위반된 사람이고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폄훼하는 발언을 해서 네. 논란이 또 됐습니다. 하하. 뿐만 아니라 노조에 대해서 방송 노조에 대해서 예. 아주 탄압적인 태도와 모양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또 하나 MBC 민영화를 추진하다가 문제가 돼서 논란이 돼서 그때 한참 문제가 됐던 사안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월호 참사 당시에 MBC 보도본부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전원 구조라고 하는 참사 보도에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방송을 관할하고 규제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하나 법카 문제도 그렇습니다. 네. 3년 동안 근무하면서 본인의 집 반경 5km 내에 그러니까 본인의 집이 강남 대치동이시더라고요. 네. 대치동 반경 5km 내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날은 그 자기네 집 반경 5km에서 9천 원짜리 뭐 제과점인가 커피숍인가 이런 데서 뭘 산 기록도 있어요. 그럼 혼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이제 알 수는 없는 일인데. 가격을 보면. 예. 그다음에 골프장 사용 횟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하나 본인이 관용차 있지 않습니까? 대전 MBC 사장이었어요. 네. 대전 MBC 사장이 본인의 관용차를 이용해서 서울을 이동했던 횟수가 사흘에 한 번꼴이에요. 본인의 임기 또 1년 동안. 아니 관용차는요 예. 대전 내에서만 써야 되는 거예요. 대전 MBC 사장이니까 만약 본인이 집을 오려면 개인 차를 이용하든 KTX를 타든 개인 차를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출퇴근을 서울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대전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자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대체? 업무가 그렇게 많은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지금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 KBS나 박문희 이사를 쫓아내는 수단 중에 하나가 법카예요. 네. EBS 이사장 법카 논란된 거 아시죠? 몇 네. 천 원 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 쫓아냈어요. 법카 잘못 사용하면. 근데 지금 이분 논리로 따지면 왜 자기 집 근처에서 예를 들면 대전 MBC 사장이면 대전 대전에서, MBC 근처에서 예.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업무와 중에. 관련해서. 그런데 본인이 거기서 2천만 원 이상을 3년 동안 사용했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게 과연 정당한 거냐. 또 하나 본인이 퇴임하는 날 90여만 원어치를 제과점에 썼어요. 퇴임하는 날. 사표 낸 날 아니? 사표하는 날. 예. 네. 사표 내는 날 90몇 만을 아니 신인규 변호사 네. 사표 냈어 자기 법인카드를 왜 쓰는 거예요? 해명하라고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직원들 줬대 그걸 카드 사가지고 빵 사서 나누죠. 그러면 자기 돈을 해야 되니까 최소한 사표 냈으니까 네. 사표 내는 날 그걸 이용해서 기본이 안 돼 있는 생색을 냅니까? 아하. 만약 그게 사실을 하더라도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방통위원장을 합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격이 없다. 뭐 저는 네. 최 교수님께서 상세한 내용들은 다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는 전 수명을 다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사권이 갈수록 엉망진창이잖아요. 방통위만 놓고 봐도 네. 이동관 그 홍보수석 MB 홍보수석이 왔다가 방송 장악에 일정적인 역할을 하고 또 도망가죠. 탄핵이 당하기 두려우니까 도망가고 그 다음에 온 사람이 방송과는 연이 1도 없는 검찰 중수부 아하. 선배
그러니까 중수 예. 부장할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중수 이과장이거든요. 그 김홍일 BBK 검사 또 이 사람 앉혀놓고 6개월 동안에 또 방송 장악하고 네. 또 탄핵을 위해서 도망가고 그러다가 지금 온 사람이 이진숙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논란들이 뭐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어떤 자리, 네. 어떤 인사를 하더라도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믿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정부가 뭐 낡았다, 뭐 수명을 다했다라고 오히려 표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 더 이상의 저는 국정 운영의 능력 내지는 기본적인 바탕을 전 유지할 힘조차도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오늘 인사청문회 내일까지 진행이 되고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은 윤 대통령이 또 임명을 임명하겠죠. 할 가능성이 큰데 임명 받는 날 이걸 또 의결을 해가지고 그러겠죠. 박문진 이사를 네. 포함해가지고 선임하려고 공영방송 이사를 하겠죠. 선임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 돌이킬 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 이거를 지금 이제 만약에 임명되면 민주당은 바로 탄핵을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임명되자마자 예, 바로 왜냐하면 자격이 없으니까. 뭐 물론 여러 논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논란이 되더라도 탄핵을 추진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지금 잘 보세요. 방통위원장을 임명해놓고 문제가 되면 사임시키고 네, 네. 뭐 사퇴시키고 또 임명하고 이런 방식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태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정상적이냐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이건 괜찮고 뭐 일 안 했으니까 탄핵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논리는 정당한 겁니까 대체? 아니 저쪽에서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서 그런 방식으로 잘못되게 운영되고 있는데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이용해서 그걸 막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MBC마저도 이제 박문진 이사를 바꿔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장을 앉혀서 KBS처럼 만들겠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그냥 눈 뜨고 그냥 보고 있습니까? 국민들은요, 대통령이 이런 태도가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국회가 같은 권능을 이용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걸 막아야 된다. 네. 거기에는 눈치 볼 거 없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되자마자 저는 자격 없다는 이유로 탄핵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방송의 공정성을 지켜낼 자격도 없고 방송의 공정성을 도리어 말살시킬 수 있는 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탄핵이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만밖에 방법이 아니, 없어요. 저도 원래 그 공직자에 대한 탄핵은 최후 수단성이고요.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공직자만 아주 제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고위직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은 탄핵 대상이고요. 저는 이진숙 것만 놓고서 만약에 탄핵을 적용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형식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아니 뭐 일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지뢰 겁먹고 네. 먼저 선제적으로 하느냐라고 하는데 방통위 문제는 이진숙만 떼어놓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동관, 김홍일, 예. 그다음에 이진숙까지 온 이 이인체제. 1년에 정말 이인체제 위법성까지 포함해서 이 1년 동안에 내지는 1년 반 동안에 이 1년의 과정들이 정말 위법의 백화점이거든요. 위법 네. 비리의 백화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진숙도 들어와서 할 게 뻔히 예상되기 때문에 예견 가능성이 되는 거를 놓고 그러면 다 끝나고 나서 대처하겠다. 전 네. 이거는 좀 너무나도 형식 논리적인 대응이다. 그래서 저는 이준숙에 대해서는 뻔할 뻔짜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네.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는 탄핵으로 국회가 권한 행사를 하고요. 먼저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일단 행사를 하고 저는 이제 이쯤 가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좀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위법한 인사들을 보내가지고 또 탄핵한다 그러면 또 사임시키고 사퇴 네. 수리하고 그것 자체가 대통령의 헌법 위반이거든요. 그럼 이런 사태를 초래한 사람은 우리가 뭐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을 이제는 비난할 게 아니라 그 몸통 그 임명권자 그 아하. 윤석열에 대해서 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저희 댓글 보니까 유럽미로 살기님께서는 네. 신신 굿, 그러니까 신 변호사님 응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슈퍼챗이 들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신을 이렇게 쓰세요? 아 SHIN인데 뭐 이렇게 써주셔도 네. 너무 C는 이거는 죄라는 얘기죠. SHIN을 죄인 신인규. 아예 이제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죠. 아예 아멘 아멘. 예, 아멘이죠. 자, 최인모 교수님 응원하는 또 슈퍼챗이 오는지 제가 또 지켜보도록 아직 하겠습니다. 안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다. 너무하시네. 자, 기다려 보겠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오마이 TV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지금 구독자 몇 명 됐습니까? 네, 한번 저희 보여드리는데요. 오마이 TV는 계속 198만, 아까보다도 늘어났어요. 198만 3,420명. 예. 이게 보고 있으면 더 올라가더라고요. 저희가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으면 더 올라가더라고요. 신기하게. 말을 해야 돼, 말을. 네, 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해주시고요. 진짜 안 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오마이 TV를 통해서 이 현장을 생생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체 생중계 하나하나. 지금도 이제 법사위를 보면은 네. 이 법사위에서 저희 오마이 TV가 또 잡는 영상이
또 단독 영상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마이TV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잘 기억하시면 네. 어제 이제 최고위원으로 여자 몫으로 당선되신 네. 김민전. 네, 그분 아. 주무시는 모습도 그렇죠. 오마이TV가 오마이TV가 단독으로 단독으로. 했었죠. 벌써 지금 또 세 번 아, 세번 또 올라왔는데 그 사이에. 저는 앞으로 좀 이런 제안하고 싶어요. 네. 전 국민의 오마이TV 구독 운동. 그러니까 전 좋아요. 국민이 다 구독을 해보면 어떨까? 좀 그럴 그렇습니다.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예.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게 1,900만으로 보여가지고 이제 말이 씨가 된다고 1,900만까지 갈 것 같습니다. 교수님 금방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 12,000봉 매번 아니 하시면은 박봉규가 24시간 방송 900만? 그게 무슨 1,900만. 그러니까 지금 190만인데 190만. 아, 제가 공이 하나 더 붙어가지고 보이고 있어요. 아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박봉규 봐요. 24시간 방송하면 어떻게 됩니까? 되죠. 되죠. 하실 수 가능하죠. 있어요? 할수 아니 있어요. 교수님이 쓰러지실까봐 제가 안 못하고 있는 쓰러져요. 거예요. 필리버스터 방송. 필리버스터. 요거 한번 대표님께 보고를 좀 드려주세요. 예. 필리버스터형을 네. 방송 최초로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가 쓰러져, 쓰러져. 아니 그러면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 그래서 우리가 그룹 활동이잖아요. 한 명이 아프면 예, 둘이서 하고 있다가 또 한 그치, 명이 또 와서 오고, 하고. 밀어내기식으로. 팀워크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우리 핑크볼님께서 신인규 변호사님 시원 사이다 아유, 최고 우리 핑크님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다음 있잖아요. 캐리 또 정권. 들어왔어요? 캐리 정권. 네, 오늘 릴레이네요. 캐리 고 캐리정 캐리정고님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정보님. 네, 놀려고 내가 놀려야지. 어디에서 우리 교수님 기죽일 순 없다. 네, 최종 감사합니다. 화이팅. 바보 아직 앙금 있음.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캐리 정고님이 제가 여기서 소통 방송할 때 네. 몇 번 그 슈퍼챗을 쏘셨는데 네. 이제 흐름상 아. 소개를 못했어요. 아이고. 두 번 정도를. 아이고. 안 되죠. 그랬더니 이제 캐리 정고님이 좀 화가 앙금이 나셨는데 있어서. 바보라고. 좋은 또 가장 네. 심한 욕이죠. 제가, 바보. 제가 좋아요 버튼 박정호 바보. 눌러드리겠습니다. 이 바보야. 애칭이 있죠, 애칭. 바보야. 아니, 감사드립니다. 유얼러브님, 캐리 정권님. 핑크볼님, 캐리정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마이 TV 구독 좋아요도 꼭 해주시고요. 정말 구독하고 보고 있는 줄 알았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구독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올라가잖아요. 또 올라갔어요. 와, 447. 야, 이거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네, 빨리 200만 됐으면 447로 좋겠어요. 네. 가고 있습니다. 이제 199만 먼저 찍고 200만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뭐 단톡방이나 단체 이 대화방, 텔레그램방 많이 알려주십시오. 448명까지 가고 있습니다. 전 국민 네. 구독 운동. 그러니까요. 네, 다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최주봉 교수님은 법인 카드가 있으세요? 없어요. 법인이 저 아니시니까. 법인이 교수. 어디 있어요? 네. 신인규 법인이 여기 변호사님. 아니, 저는 법인이야, 개인 법인. 카드 씁니다. 법인 저희는 카드 법인이 아니신데. 아니라서. 아 법인 아니에요. 아니, 저희는 아직? 그냥 합동사무소라서 아. 그냥 네. 개인 사업자라 그냥 제 그러시구나. 카드 씁니다. 네. 네, 법인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법인 카드 없어요. 저는. 법인을 만드세요 하나. 저는 법인이 아니잖아요. 법인이 아니네요. 아, 법인 카드. 법인 카드는 여기 김 지금 팀장만. 법인 카드 있는 사람은 김 팀장만 갖고 저 있어요. 없어요. 저 없어요. 없으세요? 네. 팀장만 갖고 있어요. 팀장님만 갖고 계십니다. 근데 네. 금액이 워낙 적어서 다 금방 날라갑니다. 있으나 마나요? 있으나 마납니다. 거의 미미합니다. 미미합니다. 뭐 이게 뭐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없어요. 이진수 여기 큰일 납니다. 시원하게 지금 나 네, 이렇게. 큰일 납니다. 바로. 아니 보니까 뭐 어디 뭐 유흥 주점 이런데 단란주점 노래방 뭐 이렇게 가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와인바 가고 막 와인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업소가 막 다 이거 나오고 또 들어왔네요. 있더라고요. 또 지금 또 도로시님, 왔어요? 도로시님. 네. 영어 또 도로신 빨리 읽어주세요. 진봉 최고봉 최준봉 교수님. 아유, 감사합니다. 역시 저희 박봉규가 팬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완전체로 나와야 많은 네. 분들이 좋아해 그러니까 주고 사랑해 어제처럼 주시는 둘이 거예요. 하니까 안 되잖아. 뭐 하는 짓이에요? 박정호 바보가 이 바보야. 제일 심한 욕입니다. 바보. 제일 심한 욕. 바보야. 바다의 보배. 바다의 보배죠. 예. 행운이잖아. 그거는. 이거 보세요. 자, 박봉규 많은 사랑과 응원을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오늘 이제 과방위 인사청문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답변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야당 의원들 준비 많이 했거든요. 야당 의원들의 송곳질에 이진숙 후보자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이틀 동안 펼쳐지는 청문회 버틸 수 있겠느냐. 또 어떤 또 큰 거 한 방. 이른바 나올 수도 있죠. 한 방을 통해서 낙마시킬 수 있는 그게 더 나올 수 있겠느냐. 여러모로 뭐 관측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직까지 지금까지 네. 나온 것도 문제라 박지영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나온 것도 문제지만 저는 그거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나온 사실만 갖고도 네. 이 사람은 절대로 방통위원장이 되면 안 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건 명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나오지 않은 내용도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제가 들은 게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이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아하.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올지 하는 부분은 이게 그건 이제 여론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웬만한 거 국민들이. 갖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시하고 갈 것 같아요. 웬만한 아.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 여론이 들끓어서 도저히 이 사람은 안 되겠다고 하는 건들이 나올 수 있고 네. 지금 과방 의원들한테 여러 가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제가 들은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틀 동안 어떻게 이제 밝혀지느냐 하는 문제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더 이상 안 나오다 지금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격 없어요. 저 사람은 절대로 방통위원이 되면 안 되는 인물이에요. 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편협적이고 이데올리가 뭔가 이념적으로 편협한 사람이 어떻게 방통위원장을 합니까? 방송을 망가뜨리겠다는 의지예요. 그렇게밖에 네. 안 보이거든요. 저 MBC 장악하고 MBC 민영화시키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영원히 보수적인 성향의 방송국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시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저런 인물은 방통위원장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신상필벌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네. 저렇게 뭐 방송을 뭐 저건 편향적 운영도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방송을 뽀개버리러 온 거예요. 방송 파괴자, 파괴범, 폭격범. 그러니까 저런 아하. 사람이 저는 방통위 후보자로 올라온 것 자체가 저는 윤석열 책임론을 말씀드리는 거고 예. 다만 이제 뭐 뭉개고 가자 그냥 우기고 가자가 아마 이 정부의 기조 내지는 범죄자 대환영 네. 범죄자들이 들어와도 아주 아. 국정 운영에 스무스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다만 김행 후보자가 한번 낙마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례가 또 있긴 하니까 제가 뭐 아예 닫아놓고 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오늘 또 인사청문회에서 또 좋은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네. 저는 저 방송 파괴자는 방통위에 입구 현관문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안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